하신 60세 남자의 휴지한 엎드는 레스에 대해서 증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증례 발표를 맡게 된 삼성서울병원 임상강사 조원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원 2개월 전 발생한 앱도미널 디스텐저를 주소로 내원한 60세 환자분입니다. 현병력 보시겠습니다. 내원 2개월 전부터 복부 팽만감과 소화발령 증세가 있었고, 내원 일주일 전 타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상에서 특이 소견은 없어서 추가 검사를 위하여 보는 외래를 내원하였습니다. 가설력상에서 특이 소견 없었고, 사력상에서 커런트 스모커로 흡연력이 30팩 이어져 확인되었고, 개통문진상에서 체중 감소와 혈변과 같은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복부 진찰상에서 휴지한 펠퍼블 앱도미널 매스가 촉지되었고, 혈액 감사상에서는 CRP가 5.85mg/dl로 상승된 것 이외에는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본원 내원하기 전에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내시경 소견입니다. 보시면 바디의 포스티어 월 쪽에 익스트림 컴프레션으로 인해서 루멘 네로잉 소견이 관찰되고, 에어 인서플레이션 시에 게스트릭 디스텐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원에서 시행한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 특이 소견은 없었고, 심플 앱도민 상에서 바울가스가 복부 측면으로 이동되어 있고, 복부 중앙에는 정상적인 바울가스 패턴이 관찰되지 않으면서 중앙에 큰 복부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앱도미노 펠빅 CT 소견입니다. 복강 내 30cm의 커다란 그런 복부 매스가 관찰되고, 안쪽에 헤테로지니어스한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가 관찰되고, 중앙에서는 네크로시스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CT상에서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기스토와 같은 sar코마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추가 평가와 타장기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PET-CT를 시행하였고, 복강 내 30cm의 그런 커다란 하이퍼메타볼릭 솔리드 앤 시스틱 매스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SUV 맥스 값이 29.2로 그런 다른 종양과 같이 대사가 활발한 기스트에 합당한 소견이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엑소파이틱 그로스하는 기스트를 의심할 수 있었고, 바이옵시 컨펌을 위해서 소노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병리 결과에서 하이리스크 멜리넌트 포텐셜을 가진 기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현미경 소견상에서 100배의 저배열 소견에서 하이퍼셀룰라 투멸 리전을 확인할 수 있고, 400배 고배율에서는 스핀들 쉐이프의 셀들이 다수 관찰되고, 마이토시스가 17 하이퍼필당 4개가 관찰되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스트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뮤노히스토 케미컬 스테인인 시키트 파지티브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키트 진 뮤테이션에서 가장 한 70% 정도로 가장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진 엑선 11에서 딜리션 뮤테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부 종괴는 기스트로 확진되었으며, 이로써 이제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외과에 의뢰하였는데 병소가 너무 크고 주변으로 어데이전이 예상되어 당장 수술은 어렵다고 하여서 네오 에주번트 개념으로 이마티닙 사용하여 수술 여부에 대한 재평가할 것을 공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한 16개월 동안 이마티닙을 네오 에주번트 개념으로 데일리 400mg 투약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마티닙의 치료 반응 평가를 위해서 시행한 이미지 팔로우 소견입니다. 이니셜 CT상에서 기스트가 30cm로 확인되었는데, 이마티닙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복부 종괴가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수술 직전에 시행한 PET-CT상에서는 이마티닙 15개월째 시행한 PET-CT상에서는 복부 종괴가 30cm에서 15cm 정도로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처음에 관찰되었던 핫업테이크 소견도 PET-CT상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부 기스트의 크기가 감소하여서 외과와 협진하에 서지컬 웨지 리섹션을 시행하였고, 종양은 15cm 정도였고, 그리고
튜머의 표면은 노듈라하고 안쪽에 절단면 쪽에는 옐로우시한 패티슈가 일부 관찰되면서 그 안쪽에 그 네크로틱 시스트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리 결과상에서는 그 15cm 사이즈의 그 멜리그런트 키스트 소견이 확인되었고 리젝션 마진은 네거티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시행하였고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재발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판단되어서 그 에듀번트 이마티닙을 5년간 사용하였고 재발 없는 상태에서 2016년 10월 그 에듀번트 이마티닙 사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에듀번트 이마티닙 사용하면서 경과관찰 중에 팔로업 이지상에서 조기 위암과 손종이 발견되어 ESD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ESD 시행 시의 EDD 소견입니다. 그 엔트럼 LC 사이드에 ACF 사이드에 ECC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프락시멀 엔트럼 GC 사이드에 ECM 사이드에 로그레이드 디스플레아 제어를 동반한 게스트릭 아데노마 소견이 확인되어 두 병소 모두에 대해서 ESD를 동시에 시행하였고 합병증 없이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에듀번트 이마티닙 종료 후에 현재까지도 이제 재발 소견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본원 혈액동력내과에서 그 외래 팔로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전체 경과를 설명드렸고 이에 대해서 간단히 경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2010년 4월달에 처음 본원 소화기내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이후에 그 소노 가이디드 바이옵시를 시행하여 키스트를 컨펌하였으며 크기가 30cm으로 굉장히 큰 키스트였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어 네오 에듀번트 이마티닙을 16개월간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크기가 30cm에서 15cm으로 줄어들어서 그 서지컬 웨지 리섹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재발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어서 다시 총 5년간 에듀번트 이마티닙을 사용하였고 에듀번트 이마티닙 사용 중에 경과 관찰하면서 팔로업 이지상에서 아데노마와 EGC가 확인되어서 ESD를 시행한 케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휴지한 키스트를 네오 에듀번트로 케모테라피 하고 그다음 포스트오프로 또 어제번트 케모해서 굉장히 잘 완치됐던 증례인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김광하 교수님 토론자로서 일단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위쪽에서 어린애는 아까 구멍으로 털어서 오르물난 쪽으로 바이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키스트 같은 경우는 바이옵시가 실행이 많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 같은 경우 첫 번째 바이옵시를 트랜스 오르물난보다는 트랜스 게스트릭으로 하는 게 어떻을까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문제는 우리가 캔서셀이 많으면 크기가 크게 되면 거기에서 케모 센시티브한 세포로 있고 케모 센시티브이 않은 세포로 있습니다. 그 말은 메스가 크게 되면 케모에 대한 리스판스가 떨어져요. 그리백에 반응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되게 휴지하고 또 CCTV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퍼포레이션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보다는 처음부터 그런 걸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좋게 나왔지만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까 저도 기스 환자를 보고 있는데 걸리백 같은 경우는 에듀번트는 지금 3년 정도 보험이 되는데 이렇게 5년 동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본인 브라운을 쓰고 있는지. 네,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은 그 키스트가 그 타병원 내시경상에서도 보듯이 그 엑소파이틱 그로스 양상으로 자라는 그런 키스트였기 때문에 그 EDD를 시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바이옵시하는 것은 그 바이옵시 결과상에서 네거티브 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튜머 시딩 가능성이 높지만 그 소노 가이디드 바이옵시로 그 바이옵시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OP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본 환자는 아니어서 그런데 그 GS 바로 OP를 시행하기 위해서 GS에 협진을 냈었는데 크기가 너무 크고 그래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해서 차선책으로 그 펠리에이티브 개념으로 펠리에이트 개념으로 그 글립백을 16개월간 사용하고 그래서 이제 크기가 줄고 난 뒤에
그 기스트에 대한 OP를 시행하려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에즈먼트 그 이마티님이 3년간 보험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이드라인 그 미국 NCCN 가이드라인과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3년간 그 시행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3년간 그 에즈먼트 이마티닙을 사용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환자 기스트의 크기가 워낙 크고 그래서 이제 혈액종양내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5년간 시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3년간 에즈먼트 케모 하는 것이 현재는 이제 가이드라인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하고 또 이마티닙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제 플루이드 리텐션도 되고 해서 눈도 많이 붓고 페리퍼럴 이데마도 좀 오고 이래서 환자가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는데 워낙 사이즈 크기 때문에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제 증거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클리백을 이제 술 후에 쓰는데 이제 조직학 유전자병이라든지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00ml를 쓰지만 어떤 경우는 600ml를 써야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까? 네, 스터디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400ml가 하루 한 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해서 만약에 효과가 좀 없으면 많이 반응이 좀 떨어지면 600ml로 올려서 쓰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마티닙의 리지스턴트 한가를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괜찮은 이제 충분히 디스커션이 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